지금까지 이런 상담소는 없었습니다. 방송 노동자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 상암의 담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유승민입니다. 진재현입니다. 오늘 이곳 녹화하는 장소가 마포구 상암동이에요. 이곳은 뭐 아시겠지만 방송국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전에 그 여의도 방송 시대를 생각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상암동의 모든 방송국이 다 이제 밀집되어 있는 네. 그래서 상암의 방송 명소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의 스태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방송에 나오는 출연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그 뒤에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알 기회가 별로 없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우리 스태프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또 이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앞섭니다. 자, 오늘 또 솔루션 함께 나누실 분 두 분을 모셨는데 자,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의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두나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시죠? 네,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의 홍정연 상담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연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간 방송사에서 최근 쫓겨나게 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하게 방송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사를 첫 일자리로 가지게 되어서 괜히 마음이 우쭐했었는데 점차 다니다 보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계약서는 의문점 투성이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서였습니다. 임금도 최저임금에 불과한 것은 물론 휴가 규정도 없는 이상한 계약서였습니다. 분명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방송사 이름으로 운영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 디자인을 관리를 하셨네요. 예, 디자인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일과 큰 상관없는 잡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롭게 상사가 들어온 사람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 스태프를 일상적으로 깎아내리기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소신 발언을 상사에게 했더니 저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계약 중단 통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첫 직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방송사,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굴려도 되는 건가요? 졸지에 청년 실업자가 되어버린 제 신세, 어떻게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더 담겨져 있는지 우리 사례자를 좀 모셔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사에서 일한 지 3년 된 강윤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사가 이제 첫 직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저도 예전에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그 긴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는 게 방송사거든요. 예, 그때 좀 첫 들어갔을 때 방송사라고 하니까는 기분이 좀 많이 설레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설렜죠. 연예인도 많을 것 같고 이제 방송국이라고 하면 되게 세련된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3년 동안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일단 처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계약서였는데요. 계약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제가 처음 쓰는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게 됐는데 일단 계약 고용주가 팀장님이었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보통 하면은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는데 팀장님이랑 개인 계약을 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천천히 살펴보니까 프리랜서라고 계약이 돼 있길래 그래서 개인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월급은 또 본사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사인은 했는데 선배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원래 그렇게 한다, 뭐 그냥 하고 일을 하면 된다,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알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들 있었네요. 1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당연한
그리고 내용들 좀- 읽어보지 않는 네. 당연한 걸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도 뭐 계약 조항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랜서 뭐 계약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서들이 참 많아요. 뭐 이거 이런 계약서라는 게 있어라고 할 텐데 어떤 계약서가 좀 있죠? 회사 들어갔을 때? 보통은 이제 제가 어떤 방송국에 고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강윤희 씨처럼 뭐 프리랜서 계약, 뭐 용역 계약, 아니면 뭐 도급 계약, 이런 뭐 위탁 계약 이런 것들을 맺게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일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일을 하시는데도 계약서 이름은 또 고용 계약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 그리고 용역 계약서요? 그게 어떤 기준이죠? 사실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이제 방송국이 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그래서 뭐 월급도 주고 예를 들면 뭐 4대 보험도 마련 이제 보험금도 내주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노동자로서 보호하고 소속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프리랜서 계약, 용역 계약, 도급 계약은 사실 어떤 업무를 또는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고용된 것이 아니죠. 방송국에,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로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못 받으신 거죠? 네,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해고당해도 별말을 못하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4대 보험 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어떻게 보면 보험인데 사실 저도 못 받습니다. 네, 프리랜서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그럼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고초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큰 사건은 이제 국장님이랑 좀 다퉜던 사건인데, 이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으면 프리랜서답게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남의 일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일례로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휴가를 가시면 그 업무를 제가 대신 해야 했어요. 제가 휴가를 가도 그분이 대신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일을 해주는데 국장님께서 불러가지고 이거를 수정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파일이 전날에 작업했던 파일이라서 저한테 없는 파일이었고, 그래서 그분의 담당자분의 책상으로 갔더니 컴퓨터는 이제 암호가 걸려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국장님께 컴퓨터가 잠겨 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네 내일 나눠서 하냐, 뭐 애사심이 없다느니 뭐 남의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같이 공동으로 쉐어를 안 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조금 화가 나가지고 저 프리랜서인데 사실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프리랜서 할머니도 그렇게 일을 안 한다고 저한테 인신공격성으로 약간 말씀을 하시고, 너는 그럼 왜 여기서 일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장이 안 됐던 사항들이나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렸더니 할 말이 없으셨는지 이제 눈을 이렇게 막 굴리시더니 그냥 자리로 가라고 그러셔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자리로 왔죠. 그만큼 국장님한테 쌓였던 게 많았을 텐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퇴근 시간이 저희가 출근이랑 퇴근 때마다 쭉 인사를 돌리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인사를 하러 갔더니 아예 본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안 받아주시길래 아 뭐 바쁘신가 보다 이러고 그냥 하루는 넘어갔는데 다음날 아침도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저녁도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9개월을 퇴사 직전까지 계속 인사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절대 회식을 해도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약간 말도 안 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그 이후로.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두 번 그러면은 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9개월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됐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은 보통 훨씬 더 커져요. 시간과 비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비례를 넘어서 거의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커질 수 있어요. 전 정말 우리 강윤희 님이 국장이 이렇게 9개월 동안 인사를 안 받았을 때 처음엔 어땠는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는지 그 마음을 좀 듣고 싶어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니까
내가 여기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직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직을 하기 전에 잘린 신세가 되었지만 어떻게 잘 되겠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이런 일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그게 정말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그 디자이너분이 이렇게 이건 정말 부당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부당해고까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화가 나면 내가 아프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화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화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내 삶이 망가지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어떠셨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는 그 화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해서 병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티를 안 내니까 모르시죠, 사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도 엄마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아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서 어제도 전화하면서 제가 회사 다니기 싫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녀야지 어떡하니 뭐 월세도 있고 사실 부모님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다 일단 다니면서 이직을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일 힘든 거는 그런 거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네, 상담 다니는 것도 사실 떳떳한 그건 아니잖아. 어디 뭐 다들 이해해주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좀 정신과를 다닌다 이러면 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지금 상담 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고 근데 내가 병원에 다니는 게 좀 떳떳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드셨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나를 충분히 돌보는 병원의 도움도 받고 나 스스로도 돌보고 그렇게 충분히 나를 돌볼 만한 일이고요. 이건 힘든 일 아닌데 이건 병원 갈 일 정도는 아니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 대신에 나를 좀 더 돌보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를 남들은 안 하더라도 나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변호사님 오늘 우리 강윤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오늘 강윤희 씨처럼 사실 방송사 아니면 뭐 제작사에서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고 계시는 방송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이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뭐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뭐 갑자기 해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신재현 씨,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강윤희님은 지금 방송사가 주장하는 대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노동자인지. 중요하네. 네, 프리랜서이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 여부는 사실 어떤 계약서 이름으로 썼느냐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실제로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노동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볼 때 여기 방송국이 고용한 노동자와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이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를 제가 나서서 할 데도 없고 사실 어디다 한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한빛센터에 상담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누라 변호사님 그리고 홍정현 상담관님 오늘 솔루션 좋은 얘기 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또 앞장서셔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윤희님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냥 시리에 빠져 있지만은 않으시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계속 노력 중에 계십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강윤희님의 모습을 VCR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세요? 저 여기 면접 보러 왔어요. 여기 요원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제 디자인 일 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 일단 미치는 대로 해야 해서 병원 홍보팀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윤희님 네. 면접 잘 보셨어요? 잘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의 각오는 내 꿈은 정규직 정규직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면접을 보겠습니다. 강윤희님 응원할게요. 네, 파이팅 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웃는 날이 가득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막을 올린 상암의 담소 앞으로 총 6회에 걸쳐서 방송 스태프들 이야기들 우리 방송 노동자의 이야기를 좀 담아볼 텐데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는 솔루션들을 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 한복판에 등장한 방송 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상담소 상암의 담소!